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학인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면 아마도 난해하다, 어렵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다가서기 싫은 미신이다 등, 아니면 나는 누구이며 나의 미래는 어떤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미지의 세계가 아닐까. 또 궁합, 장명, 계명, 기도, 굿 등을 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주 명리는 분명히 그런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어쩌다가 그러한 형태로 인식되었고 또 미신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며 오늘날 그런 인식이 지배적인지에 대한 나름의 답변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역학 등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투잡을 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주, 명리 등을 업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사람도 많다는 반증일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수천 년 이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학문이고 사상이고 문화라고 한다면 그냥 미신이라는 한마디로 치부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담자 중에는 정치인 희망자, 대기업 오너 사업가, 시험 치는 자식을 둔 부모,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학사,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연예인 등 작가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각계각층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분들이 사주 명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도움을 받고 또 실행을 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면에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과 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주 명리학을 찾고 조언을 구해서 실생활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미신 취급하기보다는 신뢰와 믿음적인 부분이 강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주 명리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명리를 저 사람들은 왜 상담을 하며 또 실천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사주 명리학 학인들이 생계 수단만을 생각하고 명리학을 배웠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데요. 모자란 것 없이 풍족히 생활할 것 같은 사회 지도층들이 조언을 구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도움될 만한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 학문을 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명리를 바라보게 되었을 텐데요. 저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 명리를 통해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런 미신적인 부분이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역사를 찾아보니 명리학은 원래 양반들의 학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리학자들이 조선시대에는 공무원이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학자들은 모두 명리학을 공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이 필독도서인 사서삼경에 명리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궁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사주를 뽑아서 영모를 꾀하는 사주인지를 간명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주라면 볼모를 원할 경우 실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양반가에서도 명리학은 필수 학문이었는데요. 자식들 결혼 태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합방하는 날까지도 명리학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명리학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민족 말살 정책 등으로 그 맥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 지방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6.25 전쟁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곳에서 명리학을 이어오던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오면서 그 매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유명한 명리학자가 많이 배출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명리학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반들만의 학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대중에게 전파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동학 농민운동 이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배나 피지배의 관계에서 평등사회가 돼가면서 특정 계층에서만 누리던 것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것은 아닐까.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명리를 찾고 무속을 찾았을 겁니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무자격 업자들이 난립했을 것이고, 이 상황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명리학을 미신화시킨 주된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이들도 생활인이었고 삶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밋밋한 사주풀이로는 힘들었을 것인데요. 즉 돈벌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고 자극적인 주제로 방향을 잡았을 텐데요. 부적이나 굿, 신들림, 이혼, 사망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그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연을 우리는 종종 듣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효과를 보든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 차원에서든 일정 부분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정도가 지나쳐 사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훈장을 하시던 조부님의 가르침으로 명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런 미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조금만 알아도 굳이 상담관을 찾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한숨을 쉬면서 상담하는 사람의 사주를 보면 대운의 음양 변화 시기가 있었고, 원국과 대운, 세운의 기운이 한쪽으로 심하게 몰려 있었으며, 음적인 사주가 대운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론만 알아도 큰 피해는 빗겨갈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요. 명리학의 기본적인 의미만 알고 있어도 손재수나 큰 사고, 사기꾼에 의한 피해는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로 1억 가까이를 날린 사주를 봅니다. 이 명식은 인월 갑술일주 남명으로 일지술토 편제가 유일한 재물이네요. 일지술토 편제 재물을 두고 월지 인목 비견과 시지 묘목 겁재가 인호술 묘술합으로 재물이 묶였고, 군비쟁제 군겁쟁제의 형국이라 투기 투자 자영업과는 맞지 않는 사주팔자입니다. 37 병술대운의 지지술토 편제가 비겁과 합하니까 돈이 깨지는데요. 이민년과 계묘년은 재산 재물을 날리는 시기입니다. 직장운이 좋지 않아 아내 몰래 돈 벌려고 주식 투자를 했지만 1억 가까이를 날렸습니다. 47 을류대운과 57 갑신대운의 재물운은 있지만 크게 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